안녕하세요. 촬영 교육을 맡게 된 기획학과 10학번 표문수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원래 진행했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촬영하고 난 뒤에 보니까 녹음 파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녹화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기초 그리고 촬영 감독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영상 촬영 부분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사진이나 영상 딸을 찍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광의의 표현이고 협의의 표현으로는 화면에 카메라 촬영해 가공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촬영 관련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조명, 화면 구도, 카메라 기종, 렌즈, 필터, 카메라 위치 같은 경우는 구도랑 비슷한 부분이죠. 그리고 촬영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OTT 이런 거 같이 다음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이 틀에 맞춰서 찍고 고정하고 해야만이 일정하고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나 쇼츠, 릴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양식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압축이 일어나면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영상 퀄리티보다 낮은 퀄리티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저 양식에 맞춰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쇼츠, 릴스,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좀 그런데요. 인스타그램이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런 게 특정한 화면 비율과 그 다음에 확장률을 맞추지 않으면 변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OTT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부분인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여러 영상학의 재현을 종합 예술을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화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트를 보통 24fps로 제한을 많이 걸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영상을 봤을 때 이질감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끔 가다가 6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 영화치고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도 일단 24프레임으로 전통적으로 옛날에 필름 촬영하던 시절부터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촬영도 24프레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면 비율 같은 경우는 2.39 대 1, 1.85 대 1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촬영할 때 쓰는 16 대 9나 4 대 3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촬영해야만 저희가 영화관에서 보던 또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보이던 이 가로가 길쭉한 뷰이 나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내내 일정한 색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화제 같은 경우 보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색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를 오죽하면 팔레트로 따로 정리해가지고 나누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나중에 촬영하시거나 영화 만들 때 색감을 따로 통일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를 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카메라 기초입니다. 카메라 같은 일단 카메라의 요소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밸런스, 초점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조리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으로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 홍채, 동공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꺼풀하고도 비슷하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면 이제 어두운 곳에서 크게 뜨면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조리개는 크게 개방을 됐을 때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조였을 때 빛이 적게 들어옵니다. 이게 렌즈에 보통 달려 있거든요. 조리개 같은 경우는 F라는 단위를 통해서 그 단계가 나타나는데 F가 1.8 그러니까 낮은 숫자일수록 크게 열리고 높은 숫자일수록 작게 열립니다. ISO는 숫자가 높을수록 밝아지는 데 반해서 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F1.8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1.8의 경우 창문 앞에 1.8명, 4의 경우 4명, 16의 경우 16명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서 있는 사람의 수만큼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만큼 어두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초점 관련돼서도 많이 표현할 때 차이가 되게 되는데 심도 표현이라고 하는데 심도가 이 초점이 맞는 영역의 두께를 얘기해요. 초점이 잡았을 때 그 구간, 그 초점이 잡히는 구간이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사람을 앞뒤로 세워놓고 찍게 되면 중간이나 초점이 맞는 사람만 맞고 앞뒤 사람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f1.8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조리개값 또는 크게 개방을 했을 때 심도가 굉장히 얕아지게 되는데 저게 미니어처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미니어처 사진이 몸통 부분은 초점이 맞는데 왼쪽 손끝은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초점이 맞는 구간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면 그 사물에 대한 집중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대신 배경이 잘 안 보이겠죠? 반대로 조리개 값을 16까지 크게 높여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든 앞에 있는 물체든 특정한 일정한 그 초점이 뚜렷한 선명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멀리에서 사람과 배경을 같이 찍을 때 표현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심도 표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SO입니다. ISO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카메라 센서의 민감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져서 사진이 밝아져요. 영상도 밝아지고요. 하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한선을 정해놓고 많이 촬영을 해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경우 ISO 64 가장 낮은 값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노이즈 없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ISO 5000 제가 찍은 사진인데 5000이면 다음과 같이 사진에 자글자글한 알맹이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게 다 노이즈예요. ISO 값이 너무 높아진 바람에 노이즈가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저 노이즈가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노이즈 리미트를 확실히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저희 눈꺼풀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은데요.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어느 정도만큼 열려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30분의 1초면 30분의 1초만큼 빛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진이 밝아져요. 대신 사진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진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영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이유가 나중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30분의 1초로 찍게 된 사진 같은 경우는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에서는 멈춰 있죠. 순간적인 그 짧은 시간만 이렇게 탁 찍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없어요. 근데 0.8초 길게 느려서 찍게 되는 경우는 저런 식으로 차량에 궤적이 생기게 됩니다. 0.8초 동안 차량이 움직인 거리 그 구간이 다 사진의 기록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게 오랫동안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사진이 쭉 늘어나서 저희가 야경 때 보던 차량 궤적 사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보시다시피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는 영상에서 저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표하고자 하는 표현에 의거해서 값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초점의 심도를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게 낮은 초점의 심도 같은 경우에는 인물 강조가 많이 되고요.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같이 담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개 값이 은근히 밝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두운 시내나 야간은 낮은 값이 강제되게 돼요. 셔터 스피드는 고정이고 ISO는 낮은 게 좋다 보니까 조리개에서 밝음의 정도를 차이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ISO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낮은 감도로 촬영하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조명을 세게 때려서 어둡게 만드는 건 쉽지만 어두운 거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노이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심도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높아도 풀프레임 기준 ISO 1600 이하로 찍으셔야 되고 크롭바디 기준으로 800 이하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40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노이즈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노이즈가 심하게 깁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레이트가 24인 경우 그 두 배에 되는 48분의 1, 50분의 1 정도 되는 셔터 스피드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선풍기 같은 거를 영상으로 찍었을 때 생기는 물결 모양 아니면 정지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셔터 스피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의 두 배를 두고 걸으셔야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모션 블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플리커 현상은 셔터 스피드가 너무 낮을 때 그러니까 120분의 1초보다 보통 낮을 때 주기성이 있는 형광등이나 LED 같은 경우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다 보면 검은색 줄이 영상에 따다다닥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플리커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 가끔가다 깜빡이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형광등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 찍을 때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48분의 1초 같이 느린 값으로 고정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플리커 현상에서부터 많이 자유롭거든요.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플리커 현상에 그렇게 막 깊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녁이나 해가 지고 난 직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나 남색으로 빛이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얀색의 중심을 잡아서 하얀 게 원래 하얀색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근데 표현에 따라서 주황색이나 파란색으로 표현할 때 땡기는 경우도 있는데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를 항상 수동으로 넣어놓고 후보정으로 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자동으로 넣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상마다 또는 그 영상 내에서도 이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달라지게 되면 고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맞춰놓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초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때 찍고자 하는 물체에 꾹 눌러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카메라로 찍을 때도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하고 있는 대상에 초점이 맞거나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초점을 옮겨가시면 됩니다. 영상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었던 영화에 나왔던 초점 이동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뒷사람이 얘기할 때는 뒷사람에게, 앞사람이 얘기할 때는 앞사람에게 초점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장면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으로 현장의 촬영 감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콘티와 시나리오를 해석하고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콘티와 시나리오를 잘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쓰여졌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감독 옆에서 구도를 보고 같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촬영 기법과 장비의 특성을 통해서 장면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감독이 얘기했을 때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감독 옆에서 일하면서 감독이 말한 것을 영상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이 영화 내에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2인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과의 연결도 되게 중요한데요. 멋진 한 장면이 아니라 일정한 전체 영상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영화에서 또 보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퀄리티가 일정해야지 이제 영화다운 영화가 되는 것이지 특정 한 장면만 공을 들이고 나머지는 이 퀄리티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영화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작은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초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할 때 영상 내에서도 초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영상의 퀄리티가 뚝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서 틀리게 되면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아마추어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조작들은 거의 다 수동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초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빼서 영상 내에서 초점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고려한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편집 시 2.8대5 1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아래로 잘리는 걸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신경 안 쓰시고 찍으셨다가 이마나 인물의 가슴팍이 잘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테이프를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출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연출 의도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담아내고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만 원활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보정하는 과정이나 편집 과정에 넘어갔을 때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됐어?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능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재촬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가능하면 바로 피드백을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촬영하는 사람도 편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좀 원활하게 촬영을 하고 편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와 스크립트를 확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상을 분류를 하고 넘겨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과 편집을 제가 다 했었기 때문에 컷 편집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편집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촬영할 때 슬레이트의 비중을 좀 적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슬레이트를 써주셔야 영상 썸네일에 이게 몇 씬, 몇 컷, 몇 테이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나중에 스크립트에 해당 부분을 쓰고 싶습니다. 해당 씬, 해당 컷, 해당 테이크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서 보냈을 때 영상을 바로바로 찾아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앞뒤에 여유를 둬야 되는 게 영상 앞뒤에 여유를 두지 않게 되면 편집할 때 앞에서 버려야 되는 부분이 강제로 생겨요. 액션을 말하자마자 연기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액션이라는 소리가 잔향으로 남아서 들리게 되면 그 부분을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기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이 강제로 잘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라고 얘기하고 액션이라고 얘기하고 몇 초 텀을 둔 뒤에 연기에 들어가고 연기가 끝나고 나서도 몇 초 텀을 두고 컷을 하셔야 나중에 앞뒤 자를 때 편하게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야 편집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명부와 안부가 날아가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는 건데 명부는 밝은 부분, 안부는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 고정으로 조금 밝게 하거나 어둡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데이터가 없어서 허여멀겋게 또는 꺼멓게 표현이 돼요. 명부가 날아가는 건 주로 하늘이 날아가거든요. 하늘이 담은 영상을 찍었는데 하늘이 너무 하얗게 나온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명부가 날아가고 사람이 같이 찍었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너무 까맣게 나온다. 그럼 보통 안부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날아갔다 안 날아갔다. 나중에 하면 히스토그램이나 제브라 패턴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둘 다 명부 안부 날아가는 거 체크하기 되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 찍거나 밝게 찍으면 후보 정할 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끝이고요. 오프라인이었다면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해 드리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텐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표문수 이름으로 개인톡을 따로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친절히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다 따로 만나서 지도 드릴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